주의를 기울이자. 사고는 사고가 아니다. 사고, 액시던트는 우리의 주의를 몸으로 이끄는 메커니즘이다. 자동차 사고든 운동 부상이든 발이 걸려 벽에 머리를 부딪히든 사고는 우리가 몸 안에 있지 않다는 신호이다. 무언가가 우리의 초점을 빼앗아 갔다는 신호이다. 사고는 우리를 현실로 다시 내동댕이 친다. 이봐, 주의를 기울여. 당신은 소중하다고. 라고 우리 몸과 우주가 전하는 메시지이다. 암을 치유하다. 한스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 내 사무실에 처음 왔다. 화학요법의 초기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던 한스는 영업 수석 부사장으로 성공의 부산물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에너지장을 관찰하자 유능한 겉모습 뒤로 두려워하는 어린 남자아이가 보였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이미 많은 성과를 올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세션에서 자신이 여러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의 첫 번째 에너지 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의 말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뿌리 차크라가 왜곡된 많은 내담자들처럼 집에 불은 켜져 있으나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고는 대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어릴 적부터 10대, 20대, 30대를 거치며 겪은 자동차, 스키, 자전거 사고를 보면 한스는 여기에 있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했다. 이는 그가 몸 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 있을 때가 많다는 걸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다. 그는 또한 화학요법에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매우 염려했다. 죽음을 두려워했다. 나는 우선 한스의 공포 수치를 줄여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했다. 여러 번의 세션 후 나는 한스의 어린 시절에 대해 조심히 물어봤다. 몸이 건조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는 어린 시절에 대해 말했다. 스웨덴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전문직 종사자였고 6 형제 중 그는 셋째였다. 그의 부모님은 매우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를 원하지는 않았다. 한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체격이 커서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 2살 때부터 그의 아버지는 허리띠로 그를 때리고 찬장에 몇 시간씩 가두어 주기적으로 체벌을 가했다. 그의 어머니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고 그는 사랑, 관심,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주된 기억은 나는 항상 배고팠다 였다. 그의 아버지는 반복해서 그를 느린 놈으로 불러서 그의 고양된 마음을 꺾었다. 작은아버지 댁에서 살게 된 6살 때까지도 그는 그를 잊지 못했다. 작은아버지도 계속 때렸다. 9살에 그가 그를 잊지 못하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안경을 써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좀 늦었다. 11살에 기숙학교로 보내지면서 버려졌다는 느낌은 더욱 커졌다. 그때 이미 자신이 스스로 내린 평가는 나는 정말로 괜찮지 않다 였다.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는 18살에 미국으로 떠났으며 미국인과 결혼했다. 몇 년 후 아내가 자신을 떠나자 그는 산산이 부서졌다. 이때 다시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던 아픈 경험이 되풀이되었다. 어떤 종류이건 학대는 모두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 학대가 자신의 가족이나 종족 내에서 발생할 때는 그 피해가 더욱 크다. 내 집과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 땅이 안전하지 않는 곳이라는 깊이 각인된 생각은 아직까지도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무의식적으로 영화같이 그에게 상영되며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 너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나가. 학대와 트라우마는 에너지장을 뒤흔들어 우리 몸에 질병으로 나타나며 삶에서는 감정적, 재정적, 인간관계의 결함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 한스의 뿌리 차크라는 그가 어린 시절 겪은 아픔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 같은 아픔이 몸에서 대장이 위치한 근처에 타격을 주게 되고 대장은 모든 어린 시절의 고통스럽고 불쾌한 에너지를 담게 된다. 그의 주의를 그의 뿌리 차크라로 끌고 가자 오래 묵은 부정적인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행했던 구타, 경멸, 험담은 그의 몸에 테러 에너지로 남았다. 진실이 어떻게 그의 대장암을 치유할 수 있었을까? 40년간 억누른 감정으로 질병까지 얻은 후에야 그는 내 사무실에서 나와 마주 앉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암울한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진실이 그를 에너지 측면에서 열어주었다. 그의 두려움, 분노, 수치심, 슬픔에 대한 진실을 말로 표현하면서 몸의 에너지와 질병을 정화했다. 억눌린 진실은 그를 거의 죽일 뻔했다. 그가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과 그가 일으킨 질병, 사건, 고통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치유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 표현하지 못했던 절규와 눈물의 잔해를 쓸어내자 화학요법이 좀 더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열렸다. 내가 늘 경험하듯이 일단 에너지 시스템이 에너지를 차단했던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자유로워지면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의학적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다. 한스의 경우 그의 대장암은 결국 치유되었다. 사고도 더 이상 없었다. 아직까지도 그는 건강하다. 대개 몸의 여러 곳에서 에너지 시스템에 가한 충격을 상쇄하려고 한다. 한스 또한 몸의 자긍심을 담당하는 태양 신경총에도 문제가 있었다. 진실을 자각하는 것은 그의 대장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자신이 가치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수치심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치유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다. 치유는 항상 진행되는 과정이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고 생각과 신념을 평가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내보내야 한다. 한스는 자신의 삶에서 치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해냈다. 우선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건강 상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했다. 명상을 하면 생각이 좀 더 명료해지고 현재에 좀 더 단단히 머무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원을 가꾸던 예전의 취미를 다시 시작하기를 권했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를 더욱 생기 있게 하고 땅과 더욱 건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었다. 균형 잡힌 첫 번째 차크라. 완전히 정합되고 건강한 첫 번째 차크라는 신뢰와 안전, 생존과 재정적 보장, 가족과 사회와의 연결을 의미한다. 기반이 단단한 사람은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기 몸 안에 머무른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도 안정감을 느끼며 안전해, 나는 지금 여기에 있고 싶어 라고 말한다. 이들은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건강한 생동감과
생명력을 뿜어낸다. 잘 기능하는 완전히 정합된 첫 번째 차크라를 가진 사람의 좋은 예는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토크쇼 진행자이자 박애주의자인 오프라 윈프리이다. 그녀는 매사 활기 있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현실에 존재하고 땅에 굳게 서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겪었던 성폭력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녀는 말한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이 세상에서 풍요와 신뢰를 구현한다. 첫 번째 에너지 센터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한 체크리스트. 솔직하게 다음의 질문에 답해보자. 1. 중병, 사건, 수술, 학대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적이 있는가? 2. 일상적 업무에서 종종 멍한 상태로 있는가? 샤워를 하거나 청소, 운전, 운동을 할 때 다른 세상에 있는가? 3. 섭식장애 혹은 영양실조, 아드레날린 부족, 발, 다리 혹은 꼬리뼈 이상, 직장 또는 결장암, 척추 이상, 면역 관련 이상, 골다공증 또는 뼈 질환 등의 증상을 보이는가? 4. 나의 면역 체계는 건강한가? 또는 지속적으로 하나의 문제 이후 또 다른 문제로 고생하는가? 5. 집중을 유지하는 게 쉬운가? 아니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가? 6. 기력이 없는가? 7. 개인 공간이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가? 또는 몸을 잘 보살피지 않는가? 8. 공포가 심한 편인가? 9. 심할 정도로 변화에 저항하는 편인가? 위의 질문을 살펴보고 당신의 뿌리 에너지 센터 기능이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과거나 현재의 어떤 경험이 안전하지 않고 통제 불가능하고 무기력하게 느끼도록 하는지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태아기의 어려움이나 수술로 인한 영향도 간과하면 안 된다. 또한 어릴 적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이 큰 경험을 억압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어릴 적에는 사건들을 억누를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치유하기 위해 힘든 과거 일을 선명하게 기억하거나
다시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다. 특정 경험을 억압하는 이유는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치유에 필요한 것은 다만 지금은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것 뿐이다. 현재의 감정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경험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이 가면 세세한 내용까지 신경 쓰지 말고 과거의 사건을 의식으로 불러올 필요는 있다. 몸 안에 중심을 잘 잡고 뿌리내리고 있게 되면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건강을 위해서는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뉴스만 보고 있어도 패닉 상태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땅에 우리 몸을 다시 연결하는 좋은 방법은 잔디밭이나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번갈아 가며 공원을 산책하고 야외로 나가 하이킹을 하고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본다. 그렇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